안녕하세요, 귀빈 여러분. 좀 소음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저녁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덱스트리 나잇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칼입니다. 많은 분들과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사장을 맡아 저희 리어월드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앞서 미리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모태 프리 트레이닝은 한국말로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최근 20년간 파인 튜닝이 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 중간에 어느 정도 할루시네이션 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리더분들, 글로벌 테크 파트너사들, 투자업계 선구자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주실 미디어 관계자분들까지 피지컬 AI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드림팀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과 엄격히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마치고도 좋은 인연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리얼월드가 저희 리얼월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리고 피지컬 AI 최전선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피지컬 AI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지 저희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두 눈으로 미래를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공간에 모인 좋은 분들과 네트워킹 하실 시간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리얼월드의 CEO이자 한국의 일론 머스크 유중희 대표님의 리얼월드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제로 일론 머스크가 돼버린 유승입니다. 네, 오늘 정말 성황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지와 또 성원은 저희 회사나 저희 모델에 대한 지지나 성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틱스 AI에 얼마나 이 한국의 기업인들이 혹은 학계나 이런 곳들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가의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 앞서서 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이름이 덱스터리티 나잇이잖아요. 이 덱스터리티 우리 로봇 공학인들은 다 아는 단어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손재주에 해당하는 말인데 왜 하필이면 손재주일까요? 우리가 이 아까운 저녁 시간을 왜 손재주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을 얘기할 때 한국은 이미 공장 같은 거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공장이 75%까지만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아직도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절반이나 되는 노동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체 노동시장 규모를 다 합치면 4 트릴리언 USD,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인간이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시장 규모보다 더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남아있는 노동 시장을 전부 자동화하겠다라는 목표로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일들, 플렉서블 케이블을 조립한다던가 이런 작은 부품을 짚고 조립을 하고 사람이 기어 들어가서 차체에 부품을 조립하는 등등의 일들은 절대로 사람 수준의 지능, 사람 수준의 덱스터리티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의 라스트 마일을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AI를 통해서 자동화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리얼덱스 1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면 이런 수준의 데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빠른 물체를 잡는다던가 복잡한 물체를 다루는 것들이 저희가 준비한 데모이고요. 오늘도 이런 데모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수준의 AI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 세 번째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인데요. 저희는 저희들만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랩에서 저렇게 사람이 동작을 하면 그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따라할 수 있는 이런 휴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걸 더 확장해서 저희 파트너인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룸을 저희한테 공짜로 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프로페셔널 호텔리어가 하는 일을 저희가 캡처를 하고 AI를 통해서 손에 스켈레톤 데이터를 뽑아서 사람의 손재주, 사람 덱스터리티의 암묵지를 로봇의 덱스터리티로 만드는, 이 호텔리어의 후계자를 휴머노이드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에 또 중요하게 보는 파이프라인이 그 신서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동영상 중에 왼쪽에 하나만 실제 비디오고 나머지 4개는 저희가 AI로 합성한 비디오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AI로 증강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20%의 데이터만 있으면 나머지 80%를 AI로 증강해서 100%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해도 저희가 거의 품질의 변화가 없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성능보다 저희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성능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델인데 그건 마지막으로 우리 신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봇의 인바디먼트에 이 AI를 탑재를 해서 다양한 회사들과 같이 실증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들 뭐 KDDI, ANA, 교세라 같은 일본 회사들 그리고 SK텔레콤, LG전자, 한화, 롯데, CJ 이마트 같은 국내 기업들이 전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거나 저희랑 같이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인더스트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입니다. 연구실에 처박혀서 좋은 논문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논문에서 나온 좋은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얼마 전에 큰 발표를 했는데요.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덱스터리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덱스터리티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어떤 수준의 덱스터리티여야 산업화가 가능하냐?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덱스벤치라는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와 힘을 합쳐서 이 스탠다드를 글로벌 디팩토 스탠다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아이작 플랫폼,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에 이 모든 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하는 일들을 엔비디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모델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리얼덱스 1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간단히 비디오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 리얼덱스 1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까지 로봇이 하지 못했던 수준의 덱스터리티 데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비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데모들을 비디오에서 보잖아요. 유튜브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이걸 라이브로 데모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오늘 2가지 종류의 라이브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집대성해서 모두 4대의 로봇이 서로 협동을 하는 2대 로봇끼리 짝을 지어서 협동을 하는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데모를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데모의 비디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저희가 위로보틱스와 공동 개발한 알렉스라는 로봇과 그 다음에 레인보우의 RBY1이라는 로봇이 협업을 하는 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5개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지를 하고 또 이런 복잡한 형상의 마우스 같은 거를 짚고 이 상황에서 이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덱스터리티가 동원이 되는데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상자의 뚜껑을 여는 그래서 이걸 비디오 데모로 저희가 올렸더니 뭐 100번에서 한 번 성공한 걸 비디오 찍어서 올리셨네요.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오늘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과연 얼마나 저 핑키 핑거로 뚜껑을 여는 게 성공을 하는지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오늘 행사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인트로를 드렸고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중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리어월드는 피지컬 AI의 핵심 인프라, 즉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두뇌의 이름이 바로 리얼덱스 1입니다. 이미 젠슨 회장님도 인돌스 해주셨듯이 저희 모델이 글로벌 주요 벤치마크에서 이미 소타를 찍었죠. 이제는 그 이야기를 기술적 관점에서 조금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술의 핵심을 설명해 주실 최고의 적임자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시자 리얼월드의 치프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한국의 옛 라쿤이신 신진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월드 치프 사이언티스트이자 카이스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리얼덱스 1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얼덱스 1은 사람처럼 정교한 손 동작, 즉 Human-like Dexterous Manipulation을 하기 위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을 이끌긴 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00여 명의 연구자들, 엔지니어들, 회사 관계자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분들을 대표로 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리얼덱스1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 0.5, 엔비디아의 그룹 N 시리즈 N1.6 모델과 정면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왼쪽은 시뮬레이션 벤치마크, 오른쪽은 실제 로봇 벤치마크입니다. 리얼덱스1은 모든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선 모션, 메모리, 센싱과 같은 특정한 기능이 필요한 벤치마크에서는 특히 베이스라인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거뒀습니다. 이는 즉 리얼덱스1이 기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VLA가 무엇이고 기존 VLA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로보틱스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다양한 작업과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제너럴리스트 폴리시로 컨트롤할 것입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 시리즈, 엔비디아의 그룹 N 시리즈들이 대표적인 모델들인데요. 왜 지금 갑자기 이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트렌드가 일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풍부한 장면에 대한 이해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로봇 데이터도 이제 100만 에피소드 이상의 스케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보틱스 분야도 과거 NLP랑 비전이 겪어왔던 스케일링 로우의 파도에 탈 데이터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VLA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VLA는 비전 랭귀지 모델, VLM이 M의 일반화 능력을 로봇 정책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VLM입니다. VLM에게 사과를 집어서 선반에 올려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VLM은 언어로 추론을 합니다. 로봇이 사과를 잡았고 선반은 오른쪽에 있으니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면 이해는 뛰어나지만 실제 VLM은 로봇 모터를 움직이는 액션을 주진 않습니다. 오른쪽은 VLA입니다. 같은 백본에 이제 그 언어적인 추론을 모토의 액션으로 바꿔주는 액션 헤드가 붙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엔비디아 그룹 N의 구조인데요. 비전 언어의 피처가 크로스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을 거쳐 DIT 블럭을 흐르고 최종적으로 액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VLM에서 VLA의 전환이 로봇 폴리시도 스케일링 로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지금 이 분야가 매우 뜨겁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1년 동안 이런 VLA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현존하는 VLA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한계점이 기존의 VLA들은 한 장의 스냅샷만 가지고 추론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실제 로봇 조작에 그 이상의 정보를 필요하는데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맨 왼쪽 그림은 모션 어웨어니스. 이 화면에 있는 공을 잡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지 화면 한 장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롱텀 메모리. 자, 이 두 번째 있는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을까요? 이런 순차적인 결정에는 현재 화면 스냅샷이 아니라 과거 맥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그림이 피지컬 센싱. 플러그가 소켓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아닌지 이런 컨택 리치한 작업에서는 촉각과 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정보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리얼덱스1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아키텍처에 닮은 첫 번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보면 저희는 VLA의 핵심 요소 두 가지를 새롭게 디자인하였고 그 결과로 세 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새로운 비전 랭귀지 모델 백본입니다. 비디오와 언어를 입력을 받아 히스토리컬 어웨어한 피처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 중 두 가지, 모션 어웨어니스와 롱텀 메모리 기능이 여기서 구현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액션 헤드 아키텍처인데요. 저희가 소위 멀티 스트림 액션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고안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VLM 피처와 물리 신호를 받아서 액션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능, 피지컬 센싱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성 요소, 비전 랭귀지 백본입니다. 저희가 비전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QN3 8빌리언짜리 모델을 가져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로보틱스 VQA 데이터로 한번 파인 튜닝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VLM이 훨씬 더 로봇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그 위에 두 가지 기능을 얹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인코더에 모션 익스트랙터를 넣어서 시간적인 다이나믹스를 명시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모션 어그멘티드한 비디오 피처를 하나의 토큰으로 압축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프레임의 비디오를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VLM을 압축하는 코그니션 토큰을 도입하고 최근에 캐싱된 토큰과 통합해 메모리 피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 몇 프레임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롱 호라이즌 태스크를 저희는 풀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리얼덱스1에서 저희가 제시한 액션 헤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멀티모달 폴리시 모델, 로봇 폴리시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큰 난제는 입력들이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그니션 피처는 고차원의 비전 랭귀지 정보인 반면 프로세스티브 스테이트는 저차원이지만 정교한 키네마틱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그냥 나이브하게 하나의 트랜스포머로 모델링 하다 보면 쉽게 모델이 붕괴됩니다. 예를 들면 보기는 하는데 느낄 수 없거나 느끼기는 하는데 보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 모델링을 할 때 코그니션, 액션, 피직스를 분리된 스트림으로 각각 따로 모델링한 다음에 이를 크로스 어텐션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세 번째 기능, 피지컬 센싱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피지컬 스트림을 피지컬 스트림 중에 촉각이나 조인트 토크 같은 현재 물리적 신호를 입력을 받고 흥미로운 점은 입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신호를 예측하게 만들어서 이런 보조 목표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모델이 훨씬 더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고 특히 이 리얼덱스1이 컨택 리치한 작업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습시킬까요? 트레이닝과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전환하는 3단계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고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로봇 인바디먼트를 대규모 액션 데이터로 학습하는 일반적인 액션 프라이어를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 트레이닝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3가지 기능을 주입하면서 그 다음에 특정 타겟 로봇에 특화시키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트레이닝, 이 단계는 어떤 특정 태스크를 풀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성공률을 높이는 단계고요. 이 과정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경쟁사들과 다른 점은 인프런스 최적화까지 진행하여 로봇이 부드럽고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RTX 5090에서 저희 모델을 돌렸을 때 기존에는 71ms만큼 레이턴시가 나온 거를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하여 43ms, 즉 1.63배가 더 빠르게 저희가 추적을 진행했고, 네. 그 다음에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1은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로봇 프라이어, 다양한 인바디먼트,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고요. 특히 저희의 목표가 덱스터러스 매니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로봇 휴머노이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머노이드 덱스터러스 매니플레이션 데이터는 현재 퍼블릭으로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히 신테틱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고안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코스모스 프리딕트 모델, 비디오 모델을 이용해서 현재 실제 데몬스트레이션의 초기 프레임에서 새로운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을 가지고 액션 레이블링을 하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 같은 물리 환경에서 실제 그걸 롤아웃을 해보고 그 생성된 롤아웃 비디오가 실제 비디오와 같으면 억셉을 하고 나머지를 리젝하는 이런 필터링 파이프라인도 저희가 고안하였습니다. 이런 신테틱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저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고 특히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매우 극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드 트레이닝 단계입니다. 미드 트레이닝 단계는 특정 로봇 하드웨어에 국한시키는 단계고요.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 로봇 하드웨어를 고려했습니다. 알렉스 휴머노이드와 그리퍼를 가진 프랑카 리서치를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로봇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알렉스 로봇은 조인트 토크 피드백을 갖춘 5finger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여기서는 신테틱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5대5 비율로 미드 트레이닝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고려한 인바디먼트는 프랭크 리서치 3입니다. 이 로봇은 손끝에 촉각 센터가 있는 단일 팔 그리퍼 로봇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물리 신호를 저희가 고려했는데요. 토크 신호와 촉각 신호를 고려했고요. 이를 위해서 공개된 드로이드 데이터를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촉각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이제 아마 이밸리에이션 부분일 텐데요. 리얼월드를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로봇 벤치마크에서 구동을 했고, 우선 먼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저희가 경쟁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얻었고요. 특히 리베로나 리베로 플러스, 그다음에 심플러 같은 고전적인 벤치마크뿐만이 아니라 로보카사 키친, 그다음에 GR1 테이블탑, 로보카사 365 같은 좀 더 도전적인 벤치마크에서도 저희가 경쟁사 모델을 압도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로보카사 키친에서 70% 애큐러시를 넘은 첫 번째 모델이 저희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R1 테이블 같은 어떤 휴머노이드 조작, 덱스터러스 매니플레이션이 필요한 조작에서 특히나 저희 모델이 경쟁사 모델을 월등히 앞섭니다. 예를 들면 그룹보다 10% 이상의 애큐러시를 달성하고요. 이게 결국은 리얼 덱스원이 특히 휴먼 라이크 덱스터러스 매니플레이션에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로봇 벤치마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벤치마크들은 리얼덱스가 집중하는 다재다능함과 기능적 역량, 특히 모션 어웨어니스, 롱텀 메모리, 피지컬 센싱을 평가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여기서도 리얼덱스1은 모든 소타 베이스라인을 능가하고 그 격차는 기능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벤치마크에서 특히나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제가 하나씩 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션 어웨어니스인데요. 리얼덱스1은 모션 정보를 포착해 동적 환경에서 적응적으로 제어합니다. 화면 영상을 보시면, 네, 이 영상은 컨베이어 물체를 서로 다른 속도로 옮기는데 리얼덱스1은 컨베이어 속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그 감지해서 작동합니다. 반면 모션 어웨어니스가 없는 이 기본의 어떤 그루트나 피지컬 인텔리전스 파이 같은 모델들은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이 물체를 잡아서 실패합니다. 기존 VLA는 컨베이어 속도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경향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스핀 트래킹, 폼 게임 같은 비슷한 벤치마크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 기능 벤치마크 롱텀 메모리입니다. 리얼덱스1은 과거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순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베이스라인 영상들을 보시면은 사람이 물체 박스에 마우스를 넣고 사람이 넣은 박스를 로봇이 집어야 되는데 메모리가 없으면 랜덤하게 그냥 아무 박스나 사람한테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 저희 리얼덱스1으로 이제 구동을 시켜보면 사람이 어떤 박스에 마우스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박스를 집어서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이거는 리얼덱스1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경향성은 비슷한 벤치마크인 스왑컵이나 쉘게임 같은 순차적인 결정을 필요한 벤치마크에서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슷하게 저희가 월등한 성능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센싱이 필요한 벤치마크입니다. 리얼덱스1은 물리적인 정보를 처리해서 정밀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피지컬 센싱이 지원하지 않는 기존의 벤치마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벤치마크를 보시면 이거는 피지컬 센싱이 지원하지 않는 모델로 돌렸을 때, 오른쪽은 피지컬 센싱, 이게 리얼덱스고 이게 리얼덱스가 아닌 모델입니다. 네, 보시면은 리얼덱스는 정말 물리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카드를 이렇게 집는 방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셨듯이 기존 모델들은 물리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카드를 세게 접거나 미끄러뜨려서 카드가 변형되거나 실패합니다.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물리적 정보가 필요한
주전자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달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코드 인서션하는 이런 벤치마크에서도 저희 리얼덱스1이 훨씬 더 월등한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얼덱스1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세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키텍처입니다. 모션, 메모리, 피지컬 센싱을 통합한 첫 번째 멀티 스트림 아키텍처를 저희가 제안했고요. 이거를 모두 다 아우르는 첫 번째 VL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비디오 생성 모델 기반의 모션 컨시스턴시 필터링을 더한 신테틱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구성하였고, 이는 휴머노이드 데이터 학습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레시피입니다. 일반적인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특정 로봇에 특화시키는 3단계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리얼덱스1은 다재다능한 기능을 뛰어넘어 모션, 어웨어니스, 롱텀 메모리, 피지컬 센싱 같은 기능적인 영역을 갖춘 휴먼-like dexterous manipulation을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언제 들어도 챗GPT보다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분들 부럽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한다는 것, 이건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술이 이렇게 훌륭하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은 하나죠. 그럼 그 기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것인가입니다. 페이스북에 맥킨지 출신의 셰리 샌드버그가 있었다면 리얼월드에는 이분이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이강욱 CBO님을 모시고 실제 파트너십과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리얼월드에서 비즈니스 이끌고 있는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뭐 과분하게 그 셰리 샌드버그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뭐 감히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셰리 샌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이제 가치를 만들었고, 저는 리얼월드에서 저희가 만든 이 리얼덱스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이 휴머노이드 에코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사업자분들을 연결드리고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리얼월드가 만들어내고 있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그 한 달여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도쿄로 넘어갔고, 그리고 막 지난주에 그 저희가 이제 타이베이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했고요. GTC 엔비디아와 GTC 엔비디아 그 이벤트를 했고, 오늘 이제 서울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개 도시에서 저희가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한 1000여 분 이상의 저희가 분들을 많이 뵌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코이아라든지 이제 라이스피드 같은 글로벌의 이제 탑 벤처 캐피탈 인베스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AWS와 같은 이제 빅텍에서도 거의 두 회사는 네 군데 이벤트를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ABB 그리고 뭐 맥슨, 오늘 또 로보티즈 참석해 주셨고요. 이런 휴머노이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하드웨어라든지 이제 센서 기업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한 각각의 산업에서 휴머노이드 도입을 고민하시는 다양한 도메인 사업자, 또 오늘 보니까 또 맥킨지, BCG, 뭐 EY, PwC 같은 그런 다양한 컨설턴시에서도 참석 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정책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다양한 정책 기관에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또 파트너십을 논하는 게 너무 또 가슴 개인적으로는 벅차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리얼덱스라는 시장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프로덕트를 저희가 선보였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만큼 피지컬 AI, 이 로보틱스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관심도를 아마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오늘 자리에도 저희가 처음에 이게 그 인비테이션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많이 오실까 했는데 정말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거의 한 450분 정도가 저희가 집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저희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피지컬 AI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준비를 그 누구보다도 빨리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저희와 같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 플레이어와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그 창업 초기부터 저희의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물론 이제 모델을 만드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델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고 디플로이먼트가 되게까지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런 파트너십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펑션을 창업 초기부터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이끌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유형의 파트너십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파트너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뭐 엔비디아, AWS 참석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다양한 피지컬 AI의 플랫폼, 인프라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메인, 특히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를 나중에 활용을 하시고 대부분 또 이 활용의 휴머노이드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는 이런 산업의 전문가분들과의 파트너십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 그리고 센서, 다양한 이런 테크 기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의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각각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랫폼 파트너십은 저희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엔비디아 하고는 덱스벤치라는 어떻게 보면은 Five Finger Dexterous Manipulation의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이 과정에도 여기에 참석해 보시는 계신 많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우리가 돌파해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의 인풋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에 트레이닝 시키고 인퍼런스 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의 표준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센서 그리고 어떠한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레퍼런스를 정의하는 부분이 이 두 번째 데이터 스탠다드 과업의 굉장히 중요한 아웃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다양한 산업 파트너 그리고 다양한 테크 파트너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AWS하고도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협업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이 데이터를 정제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신서틱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이 오규먼트를 하고 이거를 트레이닝 시키고 디플로이먼트까지 가는 이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의미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가는 길을 협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WS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 애셋들 그리고 케이퍼빌리티를 같이 얹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동 프로덕트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AWS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라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또 저희도 지금 모시고 계시는 다양한 고객들을 서로 기회를 쉐어하면서 같이 그림을 더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오늘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다양한 산업 파트너 분들과의 파트너십 모델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 파트너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휴머노이드를 가장 많이 활용할 고객이기도 하면서 휴머노이드를 의미 있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이 고객분들과 어떻게 의미 있는 장기적인 협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관점에서 3단계 협업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RX라는 단계고요. 이 RX라는 단계는 저희가 현장에서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분해하고 이 작업 영역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청사진이 나오면은 데이터 파트너십에 저희가 진입을 합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련의 POC를 운영을 하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산업에서 가장 잘 동작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한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장 배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현장 배포를 하면서는 저희가 이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랑 같이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우리 회사에 접목시키는 거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공격적으로는 이 모델을 정말 월드 베스트 모델로 만들어서 이 각각의 산업에 속해 있는 글로벌의 다른 도메인 사업자한테 수출 모델,
내가 만약에 지금 호텔 사업자면은 글로벌의 힐튼이나 하얏트의 이 모델을 접목시켜 보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있는 운영 중심의 사람 운영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AI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RX 단계는 주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호텔의 작업을 거의 5,500개 이상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느 정도 코스트가 들어가는 작업인지 이 작업의 난이도를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 리얼월드가 굉장히 긴밀하게 파인 튜닝한 비전 모델을 활용해서 각각의 5,500개의 작업들을 초 단위로 분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OSC, 오브젝트 스테이트 컴플렉시티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작업의 휴머노이드 입장에서의 난이도를 분석해내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5개년에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어느 영역에 어떻게 도입하실 수 있고 ROI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 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제 롯데 호텔의 사례인데요. 저희가 뭐 최근에 AP 뉴스를 통해서 글로벌로 그 뉴스가 비디오가 송출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이 특히 고능률, 능숙한 이런 그 작업자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부분을 캡처를 하고 그 캡처된 부분을 여기서 보이시는 빨간색, 초록색 부분이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로 핸드에서의 모션을 캡처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POC를 돌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호텔에서 정말 잘 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그림은 저희가 각 산업, 특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한국에서 시작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다양한 도메인 사업자분들의 이 오퍼레이션의 노하우 그리고 작업자의 손기술은 감히 글로벌 베스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도메인 엑스퍼티즈와 노하우들이 저희의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술과 접목이 된다 그러면 각 산업에서 글로벌로 넘버원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할 다양한 파트너분들을 모시고 있고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테크 파트너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실제로 현장에 디플로이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와 같은 인텔리전스 레이어도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하드웨어, 센서 같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부분의 하드웨어 파트너분들 또 센서 파트너분들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RFM 입장에서 휴머노이드의 브레인 입장에서 우리의 센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센서가 좋은 센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의미 있는 콜래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각각의 가지고 계시는 센서라든지 하드웨어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POC를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의미 있는 인풋을 저희가 전달을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저희의 글로벌 에코시스템에도 소개를 드리면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파트너십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굉장히 다양한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Let's build physical AI together.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리가 세팅되는 동안 첫 번째 패널 세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Physical AI Tipping Point, Why Now, Why Korea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 질문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직접 답해 주실 분들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먼저 롯데호텔의 김지환 상무님, CJ 대한통운의 구성용 상무님, AWS의 LG 이노텍의 박동욱 상무님, AWS의 김기환 디렉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이경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세션의 모더레이션은 이강욱 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5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한국의 피지컬 AI에서 그 누구보다도 파이오니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저희가 5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좀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각각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재환 상무님부터 한번 말씀 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호텔에서 CDO와 CAIO 역할을 맡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흔히 저희 같은 이제 클래식 혹은 모던 클래식을 표방한 특급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하면 아날로그 감성이나 대면 컨시어지가 장점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와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 절반은 카카오페이나 티머니 같은 데서 핀테크 업무를 했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삼성, CJ, 신세계 등에서 B2C업에 대한 이커머스나 웹3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나 백화점, 마트 같은 오프라인 공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롯데호텔에 합류해서 호텔이라는 가장 인간적이고 프리미엄한 공간에서 가장 먼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를 이식하려는 도전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주세요. 조정현 단원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물류센터의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구성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칼스에서 로봇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 계속 연구 개발하다가 물류 산업의 로봇으로 자동화를 꼭 해봐야겠다라는 좀 부푼 꿈을 가지고 대한통운에 조인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다행히 그 시점부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로봇과 피지컬 AI가 뜨면서 다행히 저도 이제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얼월드 포함해서 저희 로봇 회사들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서 로봇 물류센터에서는 휴머노이드를 제일 많이, 제일 빨리 도입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G이노텍 신사업 개발담 박동상무입니다. LG이노텍은 뭐 최근에 뭐 주가 때문에 다들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으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기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뭐 크게 된 위성까지 피지컬 AI 시대에 자리 잡기 위해서 신사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부 업체와의 협력을 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 리얼월드하고는 계속 저희도 같이 이제 피지컬 AI 쪽에 좋은 파트너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AI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AWS에서 일한 지 이제 11년째 됐는데 그 11년 동안 클라우드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AI가 가져다 주는 변화,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느껴오고 있고 피지컬 AI가 새로운 큰 덩어리로 오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AWS라는 플랫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객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데 기반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서 아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얼월드와 또 지난 그 몇 해 전부터 굉장히 이제 밀접한 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에서 인셉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셉션 프로그램은 스타트업과 VC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인셉션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에이펙에서 피지컬 AI 쪽의 스타트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씩 먼저 이제 그 피지컬 AI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도입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롯데호텔 김재환 상무님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은 사실 그동안에 피지컬 AI를 좀 본격적으로 많이 접목을 해온 뭐 제조라든지 물류 산업도 아니신 어떻게 보면 호텔 서비스
기업이신데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서 휴머노이드를 실제 현장에 들이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텔이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의 1번 타자, 자처한 배경과 또 그 결정을 내리신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저희 그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왜 제조나 물류가 아닌 호텔이냐?" 근데 인제 제 생각은 좀 다르고 저희 그 롯데호텔도 이 비전을 따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호텔이야말로 사실 피지컬 AI가 넘어야 할 가장 완벽하고도 까다로운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사람 중심의 인프라스트럭처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의 집이죠. 가정 같은 곳 이런 곳이 뭔가 기존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꾸지 않고 적용하기 위한 사람 중심이고 인간 서비스 영역 중 최종 보스 같은 지역이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그 '진정한 환대란 무엇인가.'에서 좀 다시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인제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서비스 산업 자체가 고질적으로 인력 부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직원들은 뭐 객실 물품 배달이나 집기 세척, 세팅 같은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정작 중요한 고객과의 정서적 교감이나 휴먼 터치, 하이 터치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아가서 "왜 꼭 휴머노이드여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호텔의 인제 기존 인프라, 인테리어 조금도 바꿀 필요 없이 인간의 동선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휴머노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입을 결정한 순간은 '기술로 직원을 대체하겠다.'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로 직원의 단속 노동에서 해방을 시키면 호텔 서비스의 본질인 감성 케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인 의도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인제 호텔 사업, 나아가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피지컬 AI가 단순히 자동화는 아닐 겁니다. 그게 인제 디지털 공간에 갇혀 있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고객에게 제공되길 원하는 고품격 공간, 그리고 서비스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장 진화된 고객 경험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CJ 대한통운 구성영 담당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또 TS라는 또 자체 기술 기반으로 이 피지컬 AI 물류를 미래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생각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송을 넘어서 사람이 하던 이제 복잡한 수작업까지 휴머노이드가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CJ만의 피지컬 AI 전략 방향 그리고 CJ의 경쟁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 네. 피지컬 AI 기술을 뭐 이름은 이제 요즘 피지컬 AI라고 통일되긴 했지만 그전에 뭐 디지털 트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름들로 불려왔던 사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저희가 CJ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뭐 이게 떠서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레거시 산업들 뭐 호텔 포함해서 이런 레거시 산업들은 사실 기술이 좀 정체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로 또 뭔가를 발전시킨 게 정체돼 있었는데 사실 피지컬 AI 기술이 나오면서 그 벽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그런 효과들을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 피지컬 AI 기술은 답이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냐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숙제를 하거나 머신러닝을 하더라도 답을 주면은 학습을 잘할 수 있는데 기존의 뭐 랭귀지 모델처럼 답이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AI 기술은 답이 현장에 있고 저희는 물류 사업을 벌써 저희가 95 년이 넘었거든요. 95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에 수많은 그런 현장 작업자들과 우리 운영 노하우가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노하우 운영을 다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해외로 물류센터를 수출을 하게 되면 그 해외에 있는 작업자들은 뭐 한국의 노동 수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역량 전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이제 봉착해 있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는데 그 답을 시스템화, 기술화, 그다음에 로봇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피지컬 AI 기술이고
그 현장에 답이 있는데 저희는 그 현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그걸 이제 모델화해서 현장에 디플로이 한 다음에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고도화하는 기술 역량을 키우면 결국에는 한국에서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LG이노텍 박동욱 상무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도 이제 단순한 이제 부품사가 아닌 피지컬 AI의 이제 솔루션 기업으로의 이제 진화를 재정의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글로벌 휴머노이드 주요 그 하드웨어 업체들하고도 이제 활발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부품을 넘어서 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또 LG이노텍이 보시는 피지컬 AI의 미래 좀 궁금합니다. 저희 LG누텍에서는 앞서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뭐 관련된 기술에 대한 모든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부터 해서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핸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피지컬 AI가 기존의 다른 이제 IT 산업하고는 좀 다른 도전 과제를 좀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좋은 카메라 모듈, 뭐 값싼 뭐 모터 이렇게 공급을 하면 고객께서 알아서 이제 써주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피지컬 AI에서는 어떤 오픈된 환경에서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동작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고객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환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단순하게 부품만 공급해서는 저희가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서 차별화를 좀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노텍에서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시스템, 저게 어떤 단순화, 최적화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이제 뭐 인지, 판단, 제어 이런 연결되는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포더블한 프라이스가 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엣지 케이스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부품 회사로서 부품만 하기에는 그런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나 또는 여러 업체들과 좀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전체 인지 판단 제어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LG이노텍이 전체적인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어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파트너와 함께 해서 저희 부품 센싱과 제어 쪽에 연결될 수 있는 가운데를 파트너랑 연결하면서 토탈리 고객의 어떤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부품 시스템을 같이 좀 고민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뭐 초창기 단계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많은 기술들이 후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 후보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는 뭐 저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제품에 대해서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WS 김기현 디렉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기업들의 AI 워크로드를 조망하시는 위치에서 AWS도 이제 클라우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피지컬 AI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도 AWS 글로벌 각종 팀들과 협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APJ, 특히 일본과 한국과 일본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 이렇게 한국, 일본에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로보틱스 혹은 이제 피지컬 AI라는 영역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에도 낯선 영역은 아니에요. 저희도 10년 이상 그 이전부터 이제 저희 물류센터, 풀필먼트 센터의 자동화를 위해서 피지컬 AI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해왔고, 특히 이제 올해 그 NDJS의 주주 서한을 보시면 피지컬 AI가 굉장히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 영역으로 저희도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실제 피지컬 AI의 여러 생태계 앞에서도 이제 보여주셨지만 그 생태계에 있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동아시아 쪽에 강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비단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50%에 가까운 생태계가 동아시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동아시아라는 영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나가서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 영역이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도 이 아시아 지역의 피지컬 AI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는 팀이 만들어져 있고 제가 그 팀을 리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오피스에서도 리얼월드를 초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이라는 곳은 특히 이제 노령화도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의 손을 피지컬 AI를 통해서 대체해야 된다는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고급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쪽에서 저희가 많은 발전들을 만들어서 글로벌에 있는 아까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회들을 저희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AWS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바로 지난달 저희 AWS 서울 서밋에서도 저희 함기호 대표님께서 AWS 피지컬 AI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 일하시는 이 생태계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과 혹은 이제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피지컬 AI의 중요한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AWS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글로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 많은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실 클라우드조차도 아시아 퍼시픽 지역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편이에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저희도 2031년까지 거의 12조 6천억에 해당하는 이제 투자를 한국에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더 큰 투자를 이제 피지컬 AI를 근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이경환 이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 그 대만에서 GTC 또 이번 주 또 실제 뭐 엔비디아 제슨왕 패밀리 분들 다 한국에도 오셔 가지고 정말 광폭 횡보를 보여주고 가셨고요. 뭐 저희도 굉장히 좋은 기회 얻어서 또 제슨왕 비롯해서 굉장히 엔비디아에 맞는 많은 팀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 이 미래 정말 공격적으로 보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있어서 피지컬 AI의 의미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에서 스타트업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진 곳이기도 하지만 산업 환경을 보유한 그런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봇과 이제 피지컬 AI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증하는 게 지난주 컴퓨텍스에서 젠슨의 키노트에 5개의 한국의 피지컬 AI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리얼월드는 포함해서. 그리고 리얼월드도 이제 전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 엔비디아 임원분들과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미팅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특수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한국 스타트업 이제 저도 이제 에이펙에서 이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국만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실행 속도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행사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아마 익숙하신 이런 비즈니스 행사와는 조금 다른 뭐 장소부터 그리고 행사의 뭐 구성 그리고 뒤에 이제 네트워킹 세션을 저희가 또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생태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의견 교환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질문 한 개씩만 여쭙고 각자 대답 주시고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이 피지컬 AI의 미래를 그리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딱 한마디로 이분들께 한마디만 전달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부분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거꾸로 이경환 이사님부터 먼저 주실까요? 네. 그 피지컬 AI는 이제 스크린에 있던 AI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지금이다." 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랑 3년 뒤에 시작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피지컬 AI는 실제로 해 보면서 배우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네. 뭐 저희 아마존에는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think big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큰 기회가 앞에 있고 정말 과감한 시도를 하시면 굉장히 큰 걸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조금 더 크게 좀 더 대담하게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피지컬에서 저희 이론적인 하드웨어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 경쟁 업체로 중국을 떠나서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뭐 상반기에만 한 4번 정도 중국을 갔다 왔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가고 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한국 또는 뭐 저기 뭐 글로벌하게 어떤 협력 생태계가 빨리 구축되어서 한국이 뭐 이 피지컬 AI 시장에서 좀 수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사가 그 하나의 또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정답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하는, 예전으로 치면은 뭐 석유 같은 그런 자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원을 정말 남들이 갖기 어려운 자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점프업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인가로 간단히만 제 의견을 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엔지니어링 역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리얼드의 톡을 보면서 '아, 리얼드는 테크 기업보다는 엔지니어링 회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제일 잘하는 분야이고, 그리고 앞으로 테크보다도 더 데이터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원 면으로도 한국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술과 엔지니어링을 좀 혼돈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의 역량의 중요성,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진짜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으로 잘 디파인을 해서 우리가 그 패스트 페일리어하고 스몰 석세스를 통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정부에선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기업에서도 현장에서도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참을성도 더 많이 가지고, 또 이런 테크를 기반으로 한 많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또 협업을 하면서 나가면은 저희가 정말 이제는 글로벌 탑 3 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물론 저도 공학도이고 뭐 이 DX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인문학적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제 여기의 핵심은 왜 리얼 월드화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 업 자체가 서비스업, 고객이 객실에서 나가고 나면 완전히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객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프론트와 로비, 이런 문제들에서 사실 이제 저희는 하드웨어 역량보다는 이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상황과 현장에서 유연하게 인지를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인제
리얼 월드를 어떻게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단순히 갑을 관계,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도 절대 이제 그런 구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진 그 오프라인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의 역량이랑 결합해서 어 저희가 이제 리얼 월드와 이 뭐 어떤 AI 피지컬 AI에 대한 산출물을 공동 창출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뭐 물론 언제 이제 로봇이 저희 현장에 배치되고 저희가 그 조직 임직원들이 이 로봇과 같이 일하는 이런 환경 내에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훗날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이 분명히 골든 타임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곧 아마 눈앞에 펼쳐질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리얼월드와의 파트너십이나 저희가 가진 이런 가치관들이 분명히 로봇 산업에서도 향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패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이 5분의 패널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풍성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롯데호텔, CJ 대한통운, LG 이노텍, AWS, 엔비디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여정을 겪고 계시지만 오늘 이 대화에서 공공된 시그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지금 바로 그 변곡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정말 분명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 패널리스트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세팅되는 동안 두 번째 패널 세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Investing in the Age of Physical AI입니다. 리얼월드 초기 가능성에 베팅을 해주신 미래에셋의 조진환 이사님, 해시대 김서준 대표님, 그리고 국가 R&D 관점에서 피지컬 AI의 생태계를 바라보시는 김욱 PM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더레이션은 리얼월드의 자타공인 패션 에셋이자 탁월한 안목의 소유자 한국의 조니 아이비신 헨스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의 조니와이브 워너비 안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귀한 분들 저희 모셨어요. 저희 일단 그 피지컬 AI에 굉장히 얼리하게 굉장히 일찍부터 투자를 해주신 저희 투자자 두 분과 그리고 지금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부흥시키실지 예, 국가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지원하실지를 고민해 주시는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조신하입니다. 저는 AI, 반도체, 로보틱스 분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창업가들을 발굴해서 초기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리어월드나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뭐 A2C스 같은 회사들한테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일론 머스크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 해서 반가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좀 기술적인 석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드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그 전공은 컴퓨터공학을 했고요. 2번 스타트업 창업하고 2번 엑시트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시드라고 하는 투자사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류중희 대표님과의 인연이 굉장히 좀 특별한데요. 뭐 제가 이야기 되게 자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커리어를 스타트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됐던 그 계기가 류중희 대표님이 예전에 올라웍스 창업하실 때 그 창업팀에서 제가 정말 데이 원부터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웹3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뜨거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웹2라고 하는 웹 2.0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막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웹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일방향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데이터를 올리고 교류하고 소셜라이징이 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류할 수 있는 웹이 세계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거를 막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 2.0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류중희 대표님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분이 그 당시 테터툴즈 만드셨던 노정석 대표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다가오는 미래의 인터넷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좀 꿈나무가 됐던 게 계기가 돼서 저도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의 엑시스를 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당시에 프론티어 tech이 블록체인 크립토 분야여서 관련된 투자 활동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이전트에 많이 빠져서 여러 가지 저도 에이전트 관련된 투자 내지는 직접 빌딩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제 피지컬 AI가 가지고 오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유중희 대표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창업을 고민하시는 첫 시기에 저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피지컬 AI를 담당하는 PM 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 과기정통부랑 같이 이 피지컬 AI 분야의 그 R&D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시작한 것도 있고 내년에도 여러 개를 큰 걸 시작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R&D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국가 R&D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게 제 역할이고요. 사실 앞에서도 이제 유중희 대표하고 2년 말했지만 '아니 왜 정부 일하는 사람이 여기 되게 부드러운 회의에 왜 왔지?'라고 이런 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보면은 그 전공은 저는 제어계측공학이어 가지고 이전에 이제 그 학부나 그 박사 때 이 로봇이라든가 이게 기계, 제어 쪽 역할을 했었고 특히 20년 이전으로 저도 유중희 대표님하고 인연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김준환 지금 대표하고 계신 스트라드 비전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제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다시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한번 이 피지컬 A라는 하나의 큰 뭐랄까 앞으로 세계가 열리는 데서 만나는 데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 계시는 저희 김명수 대표님 또 오랜만에 지금 뵙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지컬 AI라는 게 그동안에 전자하셨던 분, 기계하셨던 분, 입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이는 그런 한 자리가 될 거고 또 오늘 이 자리가 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불러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은 부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과거부터 이제 인연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일단 조진아 이사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저희 투자하셨던 게 한 2년 전이잖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피지컬 AI가 굉장히 이제 덜 성숙해져 있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부분에서 이제 리얼월드 투자나 그리고 또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이제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때 이후에 그때 생각하셨던 비전과 지금 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지컬 AI라는 영역 자체가 뭐 사실 그 챗GPT 모먼트처럼 어떤 그 명확한 변곡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인데 챗GPT 모먼트라는 게 어떤 대규모 그 GPU 인프라, 그 데이터,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한 점에서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지컬 AI에서도 비슷한 일이 좀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VLA, VLM, 뭐 RFM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뭐 이런 컴퓨팅 디바이스까지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 '비슷한 파도가 또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인데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 향후 한 10년, 20년 내에 수십만 명의 그 노동 가능 인구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수요 압박과 생존의 압박을 느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자본이 굉장히 빠르게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수에 대한 어떤 상장 벤치마크도 있어야 되고 자본이 모여야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을 봤을 때 라이트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 느끼는 점은 역시나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느끼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피지컬 AI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정말 어렵고 그리고 초기에 생각했던 어프로치들이 여러 번 수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드웨어 양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의사결정 속도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수록 위대한 팀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기술적인 역량과 비즈니스 역량을 둘 다 갖추고 있는 팀을 고르면 훨씬 더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피지컬 AI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그리고 뭐 트레이닝 이런 것에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사준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지컬 AI 시장을 보실 때 항상 김서준 대표님은 뭐 크립토도 그랬고 이 다른 딥테크 기업들이 투자하시면서 항상 한 발 더 앞서서 이제 시장을 보셨잖아요. 피지컬 AI 시장에서는 그 본질적인 기회를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피지컬 AI에 의해서 기회를 잡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큰 산업이자 회사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회사 중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가 도요타잖아요. 지금 소프트뱅크가 이제 거의 따라잡았죠.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동의 자유를 얻으려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계잖아요. 근데 인구 수만큼 자동차가 있진 않을 겁니다. 보통 뭐 한 가족에 하나, 많으면 두 개 정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죠.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그 휴머노이드 혹은 피지컬 AI가 작동하는 물리적인 로봇들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길어도 3년에서 5년 내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에이전틱 AI를 열심히 쓰는 사람으로 그래도 업계에서 좀 알려져 있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에르메스 에이전트 써서 처음엔 오픈클로 쓰다가 지금 에르메스로 넘어가서 5개의 메인 에이전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오케스트레이션, 그다음에 제가 글쓰기 하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투자 활동된 금융 포지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고조들 뭐 이런 것 아니면 제 개인 생활과 일정 이런 것들을 5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LLM을 안 쓰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고요. 뭐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안 쓰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이전트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리면 한 10%에서 20%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이전트라는 걸 쓰면은 얘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LLM은 그냥 성능 좋은 구글 검색 같은 거라면 LLM이 그런 거라면 에이전트를 쓰는 거는 컨텍스트와 메모리와 콜 툴링을 가지고서 나에게 맞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필요로 했고 과거에 어떤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게 나에게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답변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콜툴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서 실제로 식당을 예약하던 택시를 불러주던 하는 완결성 있게 일까지 마무리 지어주는 경험을 해주는 게 이제 에이전트다 이렇게 전 비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LLM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이 프론티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1%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요.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개의 에이전트를 오남매라고 하고 이름 지어주고 대화도 하는데
제가 진짜 얘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년 안에 몸을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몸을 만들어 줄 것 같고요. 제가 급격하게 에이전트를 5개 만들었다가 최근에 더 안 만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랑 대화하면 사람 같아요. 진짜 인격을 갖춘 사람 같고 에이전트 세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oul.md라고 하는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영혼과 성격과 말투 같은 것들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사람처럼 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를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내가 만드는 에이전트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몸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저는 한 2년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1인 1 에이전트 이상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목 PM님,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어요. 이제 많은 국가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가들의 이제 피지컬 AI의 경쟁력을 많이 보실 텐데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피지컬 AI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정말 세계 탑 위치로 가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기울여야 될지 간략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렵고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그 자본력하고 속도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정할 거는 사실 우리 지금 생태계가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그거 빨리 그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결속력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생태계 안에 분명히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난주에 4일 동안 젠슨왕이 왜 왔을까? 와서 피지컬 AI를 왜 4일 동안 이야기를 했을까? 보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안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주요 핵심 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리얼월드 또 다른 회사를 포함해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오늘 이렇게 45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듯이 가장 그 욕심내는 거는 그 한국 인재이지 않을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자산일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정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피지컬 AI가 앞으로 갈 방향이다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약간 마중 역할의 R&D를 만들고 인재 양성하는 부분이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오늘 여기 많이 모신 것처럼 이런 그 회사들 또는 연구기관, 대학이 서로 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거를 같이 그 하는 게 아닐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뭐 글로벌 1등 그것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1등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뭐 보여주신 것처럼 뭐 이 피지컬 AI 하시다 보면 중요한 분야가 분명히 AI 모델, 데이터, 그다음에 반도체 거기 빠지지 않는 게 그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덱스터러티 핸드가 나올 거고 촉각 센서가 있는데 이런 중요 분야에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글로벌 수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재다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사실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저쪽에 계속 저희가 이제 타임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김욱 PM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지컬 AI 기업에 이제 투자나 지원을 검토하신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곳을 기대하실까요? 이거를 딱 2문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일할 때 내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뾰족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모델을 만드는 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뾰족한 모델을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피드백 루프가 실행부터 관찰 그다음에 거기서의 오류 피드백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 루프를 정말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자가 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냐? 그거 두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원 이사님. 네, 저는 팀과 전략인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해서는 이 분야 자체가 하드웨어 전문가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가가 동시에 있어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모음에 있어서 다른 이제 빅테크 회사들처럼 뭐 텔레옵스 방식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리얼월드가 좋은 예인데 그러니까 뭐 합성 데이터든 아니 모션 캡처든 시뮬레이션이든 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어야만 새롭게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고견을 공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해시드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까지 오늘 이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언젠가 한국 피지컬 AI 생태계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세션이었습니다. 페어리스 여러분 그리고 헨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메인 디시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으셨던 피지컬 AI, 저희 팀이 지난 1년 반 동안 피땀 눈물 갈아넣은 노력의 시간들 이제는 두 눈으로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라이브 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양한 로봇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지 직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모로 이동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일단 제 기준에서 앞에 6열까지는 착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자리를 치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이 끝나는 대로 뒤쪽으로 그리고 야외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에 지금 또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좋으신 분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나 이제 임원진들을 보면은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에 정말 선만 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은 리얼월드 티셔츠 있는 분들 잡으시고 이제 궁금점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동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덱스트리 나이트 하면 인서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덱스트리 나이트. 오늘 오신 분들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데모는 10분 정도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